자, 그래서 우리 전류에 의한 자기장 알아봤습니다. 잠깐 또 앞에서 했던 얘기, 조금 더 앞에서 했던 얘기하고 이제 같이 이어서 보면은, 자, 이랬던 기억이 나요. 여기 내가 자석을, 막대 자석을 하나 갖다 놓고 N극, S극 요런 방향으로 놨다 그러면은 자기력선이라는 걸로 자석이 만드는 자기장을 표현을 할 때 N극에서 자기력선이 출발해서 나간 다음에 화살표가 이렇게 좀 퍼지면서 가면서 S극으로 들어오는 형식의 자기력선을 그리도록 이런 자기장이 주변 공간에 형성된다라고 그랬습니다. 자기력선 그리는 요령이기도 하고요. 뭐 이런 식으로 그리면 된다 그랬는데, 잠시 우리 전류에 의한 자기장 공부하면서 설명했었던 솔레노이드 한번 볼게요. 솔레노이드 같은 경우에 어떻게 꼬였는지 좀 봐야 되니까 여기다가 이제 막대 같은 거 하나 집어넣었다 치고 요 주위를 이렇게 칭칭칭칭 이렇게 감았다고 합시다. 전류가 이렇게 흘러요. 그러면은 여기서 흐른 전류가 지금 감긴 방향 보면은 이렇게 가서 이렇게 흘러나와야 되겠네. 그러면은 감긴 방향으로 흐르는 이 전류에 의해서 내부에 형성될 균일한 자기장의 세기는 공식을 따르기는 하는데, 요만큼 형성되긴 하는데 그 내부에서의 자기력선 방향이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연습이나 해보고 갑시다.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왼쪽으로 될 거예요. 전류가 요렇게 도는 거기 때문에 요렇게 감아지면은 이쪽으로 돼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력선을 요렇게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자기력선이 이렇게 형성이 되긴 했는데, 이 자기력선이 전류에 의한 솔레노이드 도선에 흐르는 자기력선, 여기서 가다가 끝 이러면 안 돼요. 자기력선은 한 번 나왔으면 끝까지 무한대까지 가든 뭐 무한대에서 오든 뭐 N극 S극으로 나가서 N에서 나가서 S극으로 들어오든 해야지 이렇게 뿅 끝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도 자기력선을 그려주면은 빠져나가요. 나간 다음에 이렇게 가요. 빠져나가요. 이렇게 퍼지면서 이렇게 돼요. 얘는 어디서 왔냐? 난 여기서 생성된 게 아니라 저기서부터 왔어요. 무한히 먼 곳에서부터 왔어요. 그리고 좀 생략을 하는 경우들도 있었지만 여기에서 요 주변에 이런 자기력선도 이런 자기력선도 이런 자기력선도 또 그려집니다. 자, 이렇게 그리고 났더니 방금 전에 그린 진짜 자석, 실제 이 돌덩어리 자석에 의한 막대 자석에 의한 자기력선 모양하고 여기 사실 거의 빈 공간에 가느다란 도선 이렇게 아주 전류 조금 흐르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빈 공간에서 형성되는 자기력선의 모습이 똑같죠? 똑같죠? 여기만 이렇게 수건으로, 손수건으로, 종이로 이렇게 가려놓으면은 여기에 자석이 있는지 뭐가 감겨서 전류가 있는지 이걸 모르겠어. 무슨 얘기냐? 둘이 외부에 대해서 동등한 효과를 낸다라는 얘기예요. 무슨 동등한 효과? 여기 쪽에다가 N극을 갖다 대면 끌어당겨 S를 갖다 대면 밀렸던 것처럼 이쪽에다가 자기력선 이렇게 된 거 똑같죠? N극을 갖다 대면 얘가 끌려가고 이렇게 갖다 대면 얘가 밀려나고, 물론 이것 자체도 밀려나고 같이 끌려가고 그렇긴 합니다. 이런 효과가 완전히 똑같이 나타난다. 어떻게? 전류가 흐르는 도선에 의해 이렇게 만들어진 자석 효과가 나타나는 물체라 그래서 얘가 지금 전자석으로 역할하고 있다라고 그래요. 전류가 흐르는 동안 이 도선이 자석 역할을 한다라고 그럽니다. 물론 스위치 띡 열어가지고 전류 안 흐르면 뭐요? 자석 어디 갔어? 완전히 없어지는 거죠. 그러는데 이게 자석하고 똑같은 역할을 전자석이 되어서 하고 있다. 주변에 물체들 끌어당기고 자석 나침반 막 돌리고 그러는 거 할 거다. 그럴 때 그러면은 이 전자석이라는 것은 어디가 N극이냐 하면은
요거 외부로 자기력선 나가는 쪽이 N극이죠. 반대가 S극의 역할을 할 거고, 그래서 또 다른 자석에 N극을 끌어당기고 S극을 밀어버리고 이렇게 될 거죠. 그러면 이런 솔레노이드, 코일 형태의 도선의 전류가 흐를 때에는 이것은 결론적으로 자석처럼 활동할 거다라고 하면서 어디가 N극인 자석처럼 활동할 거냐라는 것에 대해서 할 때 자기력선 그려서 일일이 그릴 수도 있지만 그 잠깐의 그 생각하는 과정도 생략을 하면은 전류가 요렇게 돌잖아? 요렇게 돌잖아요? 그러면은 도는 방향을 오른손 네 손가락을 이렇게 감아 쥐었을 때 엄지손가락이 향하는 쪽 끝이 바로 N극이 될 거다라고 이쪽으로 자기력선을 그려서 N극이 될 거다 이렇게 되기 전에 엄지가 N극 방향을 가리키게 되는 부분이야 라고 바로 이어서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잠깐 확인해 보면은 자, 여기 솔레노이드가 이런 식으로 코일이 있습니다. 솔레노이드가 코일이 하나 더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전류가 이렇게 흘러요. 여기도 전류가 이렇게 흘러요. 그리고 빠르게 하나만 더 그려봅니다. 자, 여기 가 경우고요. 이게 나의 경우입니다. 자, 여기도 전류가 또 이렇게 흘러요. 가에서 둘끼리는 서로 당긴다 민다. 나에서 둘끼리는 서로 당긴다 민다. 둘 사이에 인력이 작용하냐 서로 미나 청력이 작용하냐 판단하라는 겁니다. 각각 어떻게 돼요? 얘들아 대단히 미안해요. 대단히 미안해요. 그림을 이상하게 그렸죠? 선생님 이게 뭐 어떻게 그린 거예요? 쉽죠? 아, 그래서 대답을 못했구나. 그래서 대답을 못했구나. 미안합니다. 선생님 저거 감긴 게 뭐 어떻게 그린 겁니까? 해야 되는데 다시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확실하죠? 자, 요런 거 같은 경우에 어디가 N극인지만 빠르게 파악하면 되는 거죠. 전류가 이렇게 갔는데 어쨌든 요렇게 전류가 돌아 나오는 거죠. 이렇게 돈다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가 N극, 여기가 N극. 자,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해서 요렇게 도는 모습이죠. 전류가 이렇게. 그러면은 그 방향으로 오른손 감아지면은 여기가 N극. N극끼리 마주보내 서로 민다. 청력. 자기력이 청력으로 서로 작용했다. 마찬가지 여기서도 가서 이렇게 돈다. 이렇게 돈다. 이렇게 하면 여기가 N극. 여기가 N극.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렇게 돈다. 여기 가다가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다가 감기다가 이쪽으로 빠져나가. 그래도 괜찮아요. 이게 도는 방향만 중요합니다. 이렇게 간다. 여기가 N극. 여기는 S극이겠네. 그래서 서로 당긴다. 인력 작용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주면 돼요. 우리는 이제 실제 자석이 아니라 전자석을 이용해서 자기력을 밀리는 서로 당기는 어느 방향으로 가해질지도 이제 구할 수 있고요. 여기서 조금 더 응용하면은 조금만 더 응용을 하면은 자 여기 도선이 두 개가 있습니다. 도선이 이게 이렇게 있으면 모르는데 이렇게 있으면 어디가 이쪽 저쪽인지 모르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짝대기 하나를 넣어 놓을게요. 저쪽이 뒤쪽이고 여기 이쪽인 거 앞쪽인 거 알겠죠? 이렇게 돼 있고 여기 또 도선 동그란 거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다가 전류를 각각 요런 방향으로 흐르겠어요. 자, 그러면은 두 도선은 이게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에요. 뱅뱅뱅뱅 뱅뱅뱅 흐르는 도선입니다. 둘이 서로 민다 당긴다. 서로 민다 당긴다. 서로 밀 거다. 서로 밉니다. 그게 또 무슨 소리냐? 자, 이렇게 됐을 때 요렇게 전류가 흐를 때 이것도 요렇게 잡아보면은 사실은 자기력선이 요렇게 형성돼야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옆에서 보면 이런 식으로 형성이 돼가지고 이렇게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뚫고 이 면을 뚫고 들어가도록 자기력선이 형성되면서 여러 겹짜리 솔레노이드가 아니라 한 겹짜리 원형 도선도 요 위쪽 면에선 자기력선이 나고
아래쪽 면에선 자기력선이 들어오는 모습이 되면서 이것도 상대적으로 아주 얇은 자석 효과가 발생을 해요. 아주 얇은 자석 효과가 발생을 하며 N극 방향이 어느 쪽이냐라는 것은 역시 앙페르 오른손 법칙 엄손가락 방향 쪽이라고 하는 것에 똑같은 식으로 풀어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솔레노이드뿐만 아니라 원형도선도 마찬가지다라는 거 하나 확인을 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는 전류가 흐르는 솔레노이드나 원형도선은 그래서 만들어지는 자기장, 최종적으로는 자석과 같은 효력이 또 나타날 거다라는 것까지 자동으로 쭉 연결이 돼야 돼요. 전류가 흐르는구나, 만지면 감전되겠구나,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거는 자석으로서 작용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겠습니다. 직선도선은 정확하게 그렇게 얘기하기는 힘들어요. 이것도 어떻게 하면 되긴 하는데 직선도선은 이걸 감아줘야 여기가 N극이야가 나타날 텐데 그게 없기 때문에 이게 조금 힘들긴 합니다. 자, 어쨌건 이렇게 되는 것들 일단 확인을 하고요. 우리 책에서는 133쪽에 정리되어 있는 요거에 대해서 그 전 단계의 원리와 관련 내용 얘기할 건데 이건 지금까지 오늘 얘기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만 있으면은 아주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좀 이것도 내용 개념 정리해서 숙지하는 것뿐이기 때문에 그리 어렵지는 않은데 그래서 내가 말을 조금 빨리 해볼 겁니다. 이건 막 설명을 이해하면서 차근차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앞에 설명한 거 응용해서 내용 개념만 한번 이렇게 쓱 듣기만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따라올 수 있기 때문에 원자를 생각합니다. 원자는 원자핵 양전하를 띄는 것 주변에 전자가 돌고 있어요. 전자가 이렇게 뺑뺑뺑뺑 돈다 치자. 러더퍼드 원자 모형에 의하면 이렇게 되고 실제로는 이렇게 되는 게 아니다라고 보어 원자 모형에서 정리도 했지만 이렇게 된다 칩시다. 일단 그렇게 생각해도 돼요. 그랬을 때 음전하를 띄는 전자가 원자핵 주위를 이렇게 돌고 있으면 전자가 돌고 있다, 음전하가 돌고 있다. 그렇다면 빠르게 돌면은 이것의 반대 방향으로 미세 전류가 흐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음전하가 돌고 있는 전자가 운동하는 방향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 원자 크기에 원자핵 주변에 매우 작은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있기는 하지만 원형 전류가 흐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이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저 자기력선을 그리도록 형성이 어쨌든 되겠고 그러면은 또는 전자 운동 방향, 전류의 방향, 이쪽이 N극 방향이 될 그야말로 원자 크기에 N극, S극이 있는 자석이 형성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 자, 내가 특별한 어떤 조작을 하지 않았는데 어떤 원자는 전자가 돌고 있을 테니까 그 상황 자체만으로 원자가 하나하나 자석처럼 작용하네 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원자자석이라고 부를 겁니다. 원자자석이구나 라고 부를 거예요. 기타 교과서에는 전자의 스핀 효과에 의한 자성을 또 이제 자성을 나타내는데 기여하는 효과도 얘기는 하는데 요거 가지고도 일단 설명은 충분해요. 자, 그런 원자들은 모든 원자들은 원자핵 주에 전자가 돌고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가 매우 작은 자석처럼 활동을 할 거다라고 일단 이해를 하시고 그랬으면 모든 물체들은 다양한 조합의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들로 되어 있을 텐데 자, 일반적인 물체들은 그렇게 나도 지금 수많은 원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겠죠. 원자별로 각각 자석 효과를 내고 있겠죠. 하지만 그 자석들이 그 원자들의 자석 효과에 의한 N극 방향이 엉망진창이에요. 막 제각각의 방향을 향하고 있을 거라서 이것들끼리 이런 자기장을 각자 네가 만든 거 내가 만든 거 자기장을 서로 상쇄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원자 자석들로 이루어진 물체 하나하나가 각자가 모두 자석인 건 아니에요. 내부 원자 자석의 자기장들이 상쇄가 됐기 때문에 자석이 아니올시다. 자, 그런데 요거 근처에다가 진짜 자석을 가지고 옵니다. 예를 들어서 자석의 N극을 가까이 근처에 갖다 댔다라고 하자. 그러면은 자석이 또 다른 자석의 N극을 저쪽으로 보내버리고 이게 돌려버리는데
이 가만한 이게 조그마한 원자자석들은 더할 나위 없이 당연히 얘들의 N극이 저쪽을 향하고 S 이쪽을 향하도록 얘들이 재배치가 일어나요. 재배치가 일어난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제 원자자석들이 만드는 자기장이 지들끼리 상쇄를 안 해요. 다들 저쪽 해가지고 자기장을 형성을 하고 N극들이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러고 났더니 이게 갑자기 내부의 원자석들이 만드는 자기장이 강화가 돼요. 오히려 이렇게 강화돼서 정렬이 잘 된 모습이 됨으로써 그게 이쪽에서 튀어나가고 이쪽에서 들어오는 내가 만든 자기장이 이렇게 들어오고 나가는 모습이 형성이 되면서 이 전체가 지금부터는 나도 자석이야 라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러다 보니 외부 자석에 의해서 그 자기장에 의해서 배치된 결과 N극과 가까운 쪽이 S극, 반대쪽에 N극이 된 효과가 나타나면서 N극과 S극이 서로 당기는 효과, 당기는 자기력을 가하게 된다. 이게 뭐냐면 자석에 자석이 아닌 클립 같은 걸 갖다 댔을 때 붙는 이유예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가까이 갔을 때 서로 붙게 된다. 이렇게 자석이 아니었던 것이 자석과 같은 효과가 나타나게 된 상황을 이 과정 또는 이러는 현상을 자화된다라고 합니다. 자석화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자화가 됐을 때는 이제 나도 자석이야 하면서 이렇게 활동을 할 거다. 자, 그러는데 이렇게 자화가 된 건 얘 때문이었는데 이걸 치워요, 이제. 이걸 치우면 자화가 되었었던 원래 이 물체는 치우고 나서는 어떻게 될까요? 외부 자기장을 제거하면 지금은 또 어떻게 될까요? 아마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이렇게 자화되었었던 자기장의 정렬 상태가 유지된다. 자성이 유지된다. 아니다. 이거 없어지니까 이제 원래 상태로 돌아간다. 원자자석들의 배열이 흐트러진다. 자, 둘 중에 뭘 것 같아요? 둘 중에 어떤 것 같아요? 자, 두 가지가 다 있어요. 똑같이 외부 자기장에서 이게 자화가 되었다가 외부 자기장 없어지면은 그래도 유지되는 것들도 있고 그런 물질도 있고 외부 자기장이 사라지면은 바로 원래 상태로 돌아갑시다 해가지고 흐트러지는 애들도 있어요. 물질마다 달라요. 이렇게 한번 이렇게 정렬이 되고 나면 강력하게 자화되고 유지까지 되는 것들을 강자성체라고 합니다. 외부 자기장에서 정렬이 됐다가도 외부 자기장 제거하면은 바로 흐트러져서 자성을 잃어버리는 것들을 상자성체라고 그래요. 강자성체, 약자성체라는 말도 쓰는 경우도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이게 상자성체라고 교과서는 소개를 합니다. 강자성체는 강력한 애들이고요. 상자성체는 이 상자가 평범할 상자예요. 평범하다, 강력한 거 아니고 그냥 애매하게 평범한 애들이야. 이렇게 하는 게 상자성체입니다. 이렇게 되기는 하는데 자, 애초에 시작부터 얘하고 다른 애들이 있어요. 시작부터 다른 애들은 원래 역시 자석이 아닌데 이것들은 원래 상태, 자석이 아니야, 자화돼 있지 않아. 그때 원자자석들이 흐트러져 있는 게 아니라 원자자석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원자자석이 존재하지 않는 애들도 있어요. 아니, 원자자석이라는 거는 원자핵 근처에 전자가 돌기 때문에 전류 효과가 나타나서 그 전류 효과 때문에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원자 크기의 자석 효과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원자자석이 없을 수가 있냐? 원자들의 주변 원자핵을 돌고 있는 전자들이 딱 하나인 게 아니잖아요. 두 개일 수도 있고 세 개일 수도 있고 네 개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생각해 봅니다. 내가 가진 전자들이 얘들이 돌긴 도는데 짝꿍이 딱 맞아떨어져서 원자핵 근처에 전자가 하나는 이렇게 돌고 하나는 완전 거꾸로 돈다면 이것들에 의한 알짜 전류 효과가 서로 상쇄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뭐 전류가 R자로 없으니까 원자 자석을 형성시킬 N극도 정하지 못하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유는 조금 더 복잡하기는 한데 일단 대략 그렇다, 그럴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원자 자석이 원래 흐트러진 게 아니라 얘들끼리 원래 원자석을 안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굳이 여기에다가 자석을 가져와서 근처에서 자석에 의한 자기장을 형성을 해봐요.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 어떤 원자 자석들이 생성이 돼요. 그리고 생성됨과 동시에 그 원자 자석들은 배치까지 되는데 이런 표현을 씁니다. 외부 자기장 반대 방향으로 배치가 되면서 생성된다라고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이 원자 자석을 구성하지 않았던 원자들의 원자 자석이 갑자기 생겨나는데 어떤 모종의 효과에 의해서 생겨나는데 그렇게 되면서 원자 자석의 N극이 N극을 바라보는 쪽으로 배치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졸지에 원자 자석이 생긴 다음에 N극이 이쪽인 것처럼 돼서 이것들이 상쇄되는 게 아니라 강화가 되니까 전체적으로도 여기가 N극, 여기가 S극인 효과가 나타나니까 N은 마주보는 꼴이 돼서 얘들끼리 서로 밀어버리게 됩니다. S극을 갖다 대면은 원자석 배치가 N극이 저쪽, S극이 이쪽 되면서 SS 바라봐서 또 밀긴 할 거예요. N극, S극 무엇을 갖다 놔도 서로 미는 힘이 서로 간에 작용할 원래는 원자석이 없었던 이런 녀석들을 반자성체라고 불러요. 이 반자는 절반 자성체 그런 뜻이 아니라 반대 자성체라는 뜻입니다. 반자성체라고 부릅니다. 자, 하나 더 해야죠. 원래 원자석이 없다가 자석을 갖다 댔더니 원자석이 생기면서 배열이 이 자석에 의한 자기장 반대 방향으로 해서 서로 밀고 있었는데 이걸 치우면 어떻게 될까요? 이걸 치우면 어떻게 된다? 이것도 이런 반자성 성질이 유지되는 게 있고 없어지는 게 있느냐? 그게 아니고 반자성체는 외부 자기장이 제거되면 100% 원자 자석이 없었던 원래 상태로 복귀됩니다. 원자 자석 소멸해요. 원자 자석 효과를 내던 상황이 없어진다. 그래가지고 다시 평범한 상황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거는 그런 반자성 성질을 띄게 된 다음에 유지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렇게 세 가지 물질들에 따라서 외부 자기장에 반응하는 방식이 강자성체, 상자성체, 반자성체라는 세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그런 데 있어서 이제 원자자석이라는 개념 요것도 같이 얘기를 했고요. 133쪽 그래서 이거 이용해서 요런 내용 정리해 보면은 물질들의 종류를 강상, 반자성으로 나눌 수가 있다. 그런데 강상, 반자성 각각 강상 자성은 비슷해요. 원자석이 무작위로 배열되어 있다가 외부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정렬이 될 거다. 그러는데 외부 자기장이 제거되어도 계속 자성이 유지가 되느냐, 자성이 사라지느냐라는 차이점이 있을 거고요. 반자성체는 얘기한 대로 원자석이 없다가 외부 자기장 반대 방향으로 원자석이 생기면서 배열까지 되는 거 그러면서 외부 사라지면은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거 예시까지는 원래 외울 필요가 없어요. 밑에 강상 반자성체인 물질의 예시가 나오는데 요거는 수능 볼 때는 외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수능은 그런 거 측정하는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뭐게요? 강자성체계예요? 상자성체 이런 거 안 물어봅니다. 근데 내신 시험에서는 낼 수가 있어요. 내신 시험에서는 보통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굳이 이걸 외울 필요가 있나 싶은 것들도 야 이거 중요하라 시험에 낸다잉 외워라 그랬던 것들은 또 이제 내시기도 하기 때문에 요거는 선생님 스타일에 따라서 외울 수 있으니까 몇 가지만 확인해 봅니다. 강자성체인 것들은 철, 니켈, 코발트가 있어요. 상자성체인 것들 텅스텐, 마그네슘, 알루미늄, 백금, 주석, 종이, 산소 뭐 있어요.
반자성체, 금, 은, 구리 뭐 이런 것들 있긴 있어요. 물, 이산화탄소, 나무, 유리, 납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자, 일단 여기에서 다 외우기는 힘들고 몇 가지 특징적인 것만 하면은 강자성체는 되게 적어요. 철, 니켈, 코발트 정도를 일단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는데 여기에서 요거는 되게 둘이 묶여있는 세트가 어느 정도 익숙한 메뉴가 있어요. 익숙한 세트 메뉴 누구 있어요? 어떻게 묶어야 돼? 두 개? 코발트는 잘 모르겠는데 철, 니켈 세트는 어디서 본 적 있지 않아요? 어디서 봤어요? 철하면 니켈. 얘네들은 어디서 봤어요? 지구의 핵을 구성하는 물질이 철과 니켈 같은 것이 있다라고 그러면서 지구과학 시간이나 이런 때 우리 요 세트 메뉴를 본 것 같아요. 아, 니들은 또 강자성체이기도 하구나. 이렇게 좀 외워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음료수 마실 때 알루미늄 캔에 들어있는 거 자주 보죠. 그러는데 그 알루미늄 캔 뭔가 얘도 뭐 금속 재질이긴 한데 자석 갖다 대면 하나도 안 붙어요. 왜? 알루미늄 캔, 알루미늄은 상자성체거든. 뭔가 붙을 것 같은데 하나도 안 붙네 하는 것들. 요게 이제 알루미늄이나 마그네슘도 좀 같이 외워주면 좋겠습니다. 자, 반자성체. 반자성체는 되게 쉬운 몇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금메달, 금, 은메달, 은, 동메달, 구리.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은 셋 다 반자성체예요. 금반지, 자석 갖다 대면은 NS극 뭘 갖다 대도 밀려요. 은가락지, 밀려요. 구리선, 뭐 이렇게 전선 뜯어다가 요거 뭉쳐가지고 자석 갖다 대면 밀려요. 어느 극을 갖다 대도. 집에 가서 실험하시면은 안 밀려요. 왜 그러냐면 알루미늄이나 마그네슘 자석 갖다 대는데 안 붙잖아. 그런데 이게 아무튼 상자성체긴 해요. 원래는 붙어야 돼. 근데 강자성체들은 자석 갖다 대면 철썩철썩 붙어요. 근데 상자성체들은 외부 자기장이 제거됐을 때 자성을 잃어버린다라는 것도 있지만 정렬이 됐을 때도 강력한 인력을 나타내지는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땅바닥에 놓으면 마찰 때문에 더 안 움직이고 진공 공간이나 우주 공간, 무중력 공간 이런 데서 살짝 띄워놓고 자석 갖다 대면 이게 그때 이제 알루미늄 캔 자석 갖다 대면 살짝 끌려오거나 아주 강한 자석으로 갖다 대야지 좀 끌려옵니다. 그리고 반자성체, 금, 은, 구리, 이산화탄소, 물, 유리 이런 것들도 원래는 자석 갖다 대면 밀려야 되는데 반자성체들이에요. 밀려야 되는데 안 밀려요. 안 밀리는데 그런 마찰이나 공기저항 이런 것도 없이 아주 그냥 뭐 이렇게 뭐 우주 공간 이런 데에다가 금반지 띄워놓고 강력한 자석 이렇게 갖다 대면은 이렇게 밀립니다. 어느 쪽을 갖다 대도 밀려요. 그래서 상자성체나 반자성체가 자석에 끌려오거나 밀리는 효과는 실제 관찰은 힘들고 자석에 철썩철썩 잘 붙는 강자성체만 일상생활에서는 경험하기가 그래도 수월하다. 그런데 그런 것에 얘들 이렇게 있다라는 거 차근차근 보면서 더 외워도 괜찮은데 일단은 요 정도가 그래도 좀 연상해서 외우거나 하기 쉬운 것들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자성에 대한 얘기까지 하면서 앞에서 잠깐 전류에 의한 자기장 할 때 너무 자기장 그러면서 용어가 복잡하고 공식도 잠깐 나오는 듯 했는데 이쪽은 숙지만 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은근히 우리 이쪽에서 134쪽부터 보면은 전류에 의한 자기장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전류에 의한 자기장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잠깐 요거 몇 가지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184번부터 봅시다. 184번. 그림과 같이 입체 그림이 잘 나왔네요. 난 아까 칠판에다 소개할 때는 다 이렇게 평면 그림 이렇게 그렸는데 입체적인 모습으로 잘 나타냈네요. 자, 그림과 같이 점 O를 중심으로 하는 이러한 원형 도선에 화살표 보이죠? 전류 방향 이쪽으로 흐르고 있다고 합니다. 이때
기억. 이 상태에서 이 중앙 부분의 자기장의 세기를 증가시키는 방편이 어떤 것이 옳겠는가? 기억. R값, 이 원형 도선을 크게 만든다. 맞아요? 틀려요? 아니죠. KR분의 I 반지름에 반비례하는 자기장이 중심에 생기기 때문에 니은. 전류의 세기를 증가시킨다. 뭐 당연하겠죠. 전류의 세기 증가하면 아무래도 커지겠죠. 전류의 방향을 반대로 한다. 어때요? 방향을 반대로 한다고 해서 세기가 영향을 받지는 않죠. 중앙 부분의 자기장의 방향만 바뀌겠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요 정도로 쉬운 문제는 뭐 그렇게 많지는 않고, 자, 여러분들 183번 직접 한번 풀어볼래요? 자, 183번. 이번에는 거꾸로 183번 문제의 그림은 어떤 도선 위에 나침반을 올려놓고 이걸 완전 위에서 내려다본 모습인데, 이걸 뭐 나름 실력을 동원해서 최선을 다해서 입체적인 그림으로 한번 그려봤습니다. 자, 오른쪽 방향이라고 하는 이게 요 책상 같은 것을 좀 비스듬히 봤을 때 이쪽이 북쪽이고 이게 동서남북이에요. 그렇다는 뜻이고, 남북 방향으로 도선을 깔아놓고 그 위에 나침반을 띄워 놓은 모습인데, 우리 문제의 그림은 이걸 위에서 완전 내려다본 거죠.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인데, 그럴 때 이 밑에 깔아놓은 도선에 전류가 북쪽 방향으로 흐르게 된다면 이 나침반의 N극은 어느 방향을 향하게 될까요? 라고 이제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근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 나침반이 위에 있는데 요렇게 밑에 깔린 도선의 전류가 이쪽으로, 여기가 북쪽이라 치면은 이쪽으로 흐르면은 도선 주변의 자기장이 이렇게 형성이 되겠죠. 도선 주변의 자기장이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될 거예요. 그러면은 도선의 위에는 형성된 자기장이 이쪽으로 형성이 되겠네. 동쪽으로 형성이 되겠죠. 이 부분 자체에는 이게 동쪽이 되도록 자기장이 형성되면은 이 자석의 N극은 동쪽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나 싶었더니 그런 보기가 없죠. 자석의 N극이 동쪽을 향하는, 위에서 내려다보면 이렇게 된 게 하나도 없죠. 이게 왜 그러지 싶은데, 이게 동서남북을 가르쳐 주게 되면은 이게 자석이 지구자기장 영향도 원래 받고 있었음을 간과하지 말자라는 뜻입니다. 무슨 얘기냐? 자, 이제 여러분들 그 그림하고 똑같은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면은, 자, 완전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N극이 북쪽 방향을 향하고 있었는데, 그렇단 얘기는 이 자석이 있는 공간에 지구자기장이라는 것이 이쪽으로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자석도, 나침반도 N극이 이렇게 향하고 있었던 건데, 밑에 깔린 도선의 전류가 북쪽으로 흐름으로써 여기에 이렇게 되는 동쪽 방향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추가가 되면은 나침반 위치에 합성 자기장은 지구자기장, 전류가 만든 자기장, 벡터 합성을 하면은 대략 이런 방향이 돼요. 동북쪽이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N극이 완전 동쪽은 아니고 좀 북쪽을 향하면서 동쪽으로 이렇게 조금 이렇게 기운다라고 그래야 되겠다. 그래서 말하자면 요 진한 색 N극이라고 그러면 2번 같은 모양이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대략 이렇게 되겠다라는 방향성 얘기하고, 이제 그 크기까지 물어보는 문제도 191번에 있긴 있는데, 요것도 여러분들 요거는 집에 가서 각자 시간 내서 좀 풀어보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187번도 한번 풀어볼까요? 187번, 189번 비슷한 문제면서 약간 더 까다로운 게 185, 6번 뭐 다 있는데 187번 한번 풀어봅니다. 요번 문제선 또 책에서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약간 입체적으로 그려놨고, 나는 여기다가 이 상황을 완전 위에서 내려다본 걸로 이렇게
평면 형식으로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랬을 때 뭐 XY 방향이라는 거 있고 X축상에 P.O. 뭐 Q점 이런 데들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5점 있는 데에서 R만큼 또 R만큼 떨어진 데에 도선이 꽂혀 있는데 이런 실험대 같은 데 위에 꽂혀 있는 직선 도선이 요렇게 있고 요렇게 있고 한 건데 이게 단면처럼 그리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만 좀 표현이 되겠네요. 그런 상황에서 여기에서의 도선에 흐르는 전류는 면에서부터 지금 보기에 그림에서는 위쪽, 여기서는 나오는 방향이다, I암페어다, A 도선에서는 이란 뜻으로 이렇게 표시를 했고요. 여기로는 아래쪽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 내지는 그림상에서는 면에 들어가는 쪽으로 2I암페어 2배 세기의 전류가 흐른다라는 거를 X 표시로 일단 해놨습니다. 이 면으로 들어가고 나오는 것을 들어가는 거 X 표시, 나오는 거 점 표시하는 거는 자기장, 무슨 뭐 전기장, 전류의 방향, 뭐 모든 것에 다 공통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러는데 자 이렇게 된다 그랬을 때 먼저 기억, Q점의 자기장의 방향은 어떻게 되느냐? 지금 여기서 나오는 문제들은 이제 두 가지 전류에 의한 자기장 여러 가지 현상들을 이제 합성하는 것까지 얘기를 하는 건데 Q점에서의 자기장의 방향 물어봤어요. 자기장? 자기장이 왜 나오지 싶은데 이렇게 되면은 어쨌든 전류가 흐르는 도선은 주변에 자기장을 형성을 할 거기 때문에 그 자기장이 A가 만드는 거, B가 만드는 거 Q점에서는 어느 방향이 될 거냐라고 물어보는 거네요. 근데 Q라는 지점은 도대체 어디쯤 있는 건데 라는 걸 안 가르쳐 줬는데 이거 가운데 아닙니다. 안 가르쳐 줬는데 이걸 어떻게 계산을 하냐? 믿고 가봅시다. A도선은 여기서 전류가 이렇게 나오니까 직선도선이 만드는 자기장은 직선도선에 전류가 흐르는 방향 엄지손가락으로 자꾸 주변에다가 돌려주면은 요런 식으로 형성이 될 거다. 여기 B는 들어가는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니까 들어가는 방향 엄지손가락으로 가리켜주면서 돌려주면은 자기장이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될 거다. 주변 공간에 이런 식으로 했더니 직선상에 있는 Q점이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A, B 도선 사이에 있다면 어디에 있어도 A에 의한 자기장은 위쪽으로 Q점에다가 형성이 되긴 할 거고요. B에 의한 자기장은 어디라고 하더라도 위쪽으로 형성이 될 거기 때문에 이 Q라는 점이 A하고 가깝든 B하고 가깝든 A, B 딱 가운데 있든 둘이 만드는 자기장은 어쨌든 위쪽으로 되는 거 영향을 받으니까 합성해도 위쪽이겠구나. 말하자면 플러스 Y 방향이겠구나 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더 이상 계산 필요 없이 기억에서는 Q점에서 이것들에 의한 합성 자기장의 방향은 플러스 Y 방향이다. 맞는 말이 되겠어요. 다음 니은 여기부터는 좀 다른데요. O점에서의 자기장의 세기는 어떻게 되냐 그랬어요. O점 A로부터는 R만큼 떨어진 점에 A가 만드는 자기장이 아랫방향으로 형성이 되겠죠. 이렇게 접선 방향 O점에 A가 만드는 자기장은 K 아랫방향으로 R분의 I 암페어에 의한 KR분의 I 테슬라 형성이 될 거고요. 다음 B에 의한 자기장은 요래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만들다 보면 5점에다가 B 도선의 전류가 흐르는 것에 의해 만들어 자기장은 위쪽 방향 향하면서 K B로부터의 거리는 2R 떨어져서 2R분의 나한테 흐르는 전류는 2I 암페어 하니까 K 2R분의 2I 테슬라인 것이 위로 형성된 거 아까 전에 A도선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하고 방향이 반대요. 크기는 결국에는 같았으니까 이게 상쇄돼서 없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5점은 두 도선에 흐르는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의 합성 결과 0테슬라가 될 거다. 맞습니다. 맞고요. 다음 이번엔 또 P점에 형성되는 자기장의 방향을 물어봤어요. 그런데 P점에 형성되는 자기장 자 Q에서 본 것처럼 여기서 얼만큼 떨어져 있는지 어이구 이거 모르겠네. 그러면 Q처럼 방향이 같아가지고 그걸 거리를 신경 쓸 필요가 없나 보다 해가지고 봤더니
A가 만드는 자기장 P 쪽에는 아랫방향으로 형성을 할 거고요. B가 만드는 B도선에 흐르는 전류가 만들 자기장 Q, P점에는 위로 만들어지네. Q처럼 공식 따라서 합성 계산할 필요도 없이 방향이 일치해가지고 위쪽이네. 플러스 Y, 마이너스 Y 이게 되는 것도 아니고 O처럼 A, B 도선으로부터 거리가 정확히 있어가지고 계산해봤더니 얼마다 바로 나오는 것도 아니고 거리는 안 가르쳐주고 방향도 엇갈려. 이거 합성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여기서 약간 수학처럼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되는데 한번 봅시다. O에서 P까지의 거리를 X라고 합시다. X라는 거리 떨어져 있다 그러면은 A가 여기에다가 만드는 아랫방향의 자기장은 A가 P점에 만드는 A 도선이 P점에 만드는 아랫방향으로의 자기장은 K R 플러스 X 분의 I 암페어 테슬라 뭐 이렇게 될 거예요. 다음 B 도선이 P점에 만드는 그러니까 윗방향의 자기장은 K ER 플러스 X분의 나는 EI 암페어요 라고 여기 흐른 전류 EI예요 라고 해서 ER 플러스 X는 EI예요 라고 될 겁니다. 그랬을 때 K 뭐 공통이니까 뭐 그렇다 치고 요렇게 했을 때 이게 누가 더 크냐라는 거 확인만 하면 되겠어요. 누가 더 클 것 같아요? 누가 더 클 것 같아요? 아주 뭐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지만 요거는 는이 아니라 요거는 뭐 K 생략 안 했다 치면 K ER 플러스 EX분의 EI죠. 그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렇다고 치면은 분자가 똑같은데 ER의 분모가 얘가 더 크니까 전체 분수의 크기는 얘가 더 크겠다. 그래서 B 도선에 의한 전류가 만든 자기장이 더 우세하겠다. P점에 만드는 거는. X가 얼마 값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X가 제로만 아니면 더 크겠다. 그래서 P점에 만들어진 자기장 최종 합성 자기장은 플러스 Y 방향이요 라고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약간 엄밀하게 말하자면 공식을 이렇게 쓰면서 좀 계산 과정도 엄밀하게 살펴본 그런 방향인데 뭐 이런 식으로 따지는 것도 가능하고 이런 방법도 있다라는 거 일단 기억을 해두시면은 어디선가 써먹을 수 있을 거예요. 자, 다시. 자, 여기 보니까 여기 A 도선 있고요. O점 있고요. R만큼 떨어진 곳에 B 있는데 나오는 방향으로 전류가 I 암페어, 들어가는 방향으로 전류가 2I 암페어가 흐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런데 봅니다. 자, 이 중에서 방금 전에 확인한 것처럼 5.1에서는 자기장이 0테슬라예요. 자기장이 0테슬라입니다. 그런데 보면은 A하고 아주 가까운 위치는 요 왼쪽 중에 A하고 아주 가까운 위치는 자기장의 방향이 어딜까요? 자기장의 방향이 어딜까요? 자, A의 왼쪽, 오른쪽은 그냥 넘어가고요. A하고 아주 가까운 왼쪽은 A가 만든 자기장이 아래로 형성이 되니까 A가 만든 자기장이 이런데요 라고 이렇게 형성이 되긴 할 겁니다. B가 만드는 자기장은 위쪽으로 이렇게 형성이 될 거예요. 위쪽으로 이렇게 여기에도 형성이 될 거예요. 그런데 이제 둘이 싸우겠죠? 둘이 싸우는데 그 와중에 A랑 굉장히 가까운 쪽은 당연히 A에 의한 효과가 우세하겠죠. 얘랑은 0.1cm 떨어져 있는데 얘랑은 뭐 10cm 막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은 너무 가까우니까. 그래서 여기는 요런 데는 자기장이 아래로 합성 결과가 나올 겁니다. 자, 이번에는 요 직선상에서 O를 지나 굉장히 멀리 가봅니다.
점점점 굉장히 멀리 가봅니다. 그러면은 이론적으로 A가 만드는 자기장은 저기에서도 아래로 형성이 될 거고 B가 만드는 자기장은 저기에서도 위로 형성이 되겠죠. 그런데 아주 먼 데서는 A에 의한 자기장, B에 의한 자기장 누가 더 우세하겠어요? 이것들이 만드는 자기장이 예를 들어서 A, B 사이의 거리가 뭐 1cm인데 아주 멀리 간다 그랬어요. 여기가 100m 떨어진 데야. 그러면은 이 점에서 보기에는 A까지의 거리는 100m, B까지의 거리는 100m 플러스 1cm예요. 그럼 A가 보기에는 뭐 같은 데 있네. 뭐 이렇게 보이겠죠. 그런데 이거는 I 암페어고 그런데 이거는 2I 암페어야. 그러면은 당연히 굉장히 먼 데서는 B에 의한 효과가 두드러질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극단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자,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A랑 가까운 왼쪽은 아랫방향 자기장 형성이 되고 A랑 굉장히 먼데 자기장은 윗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이 돼요. 한 직선상에서. 그러면은 아랫방향이던 자기장이 갑자기 위 이렇게 되면 안 되니까 아랫방향이던 게 점점 약해지다가 0테슬라 되는 지점 이후부터 위로 자기장이 어떻게 형성이 되겠죠. 근데 우리는 O가 0테슬라 지점인 거를 우리는 봤잖아요. 확인했잖아, 니은에서. 여길 기준으로 이쪽들은 아래, 이쪽들은 위쪽이겠구나. P라는 지점은 이쪽에 속하니까 뭐 위쪽이겠구나 라고. 이게 극단적인 경우로 몰고 가서 상황에 대해서 좀 단순화해서 풀이하는 방법인데 물리에서는 이런 방법을 좀 계산이 까다로울 때 일단 답부터 알고 싶을 때 꽤 자주 씁니다. 이걸 물리적으로 논리로만 일단 추측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 공식을 써서 정확한 계산 결과로 따라가는 게 제일 좋죠. 근데 일단 답만 알고 싶어. 빨리 답이라도 알아야 그쪽을 향해서 어떻게 계산식을 세우기도 쉬우니까 그렇게 할 때는 이런 방법도 쓰기는 한다. 그래서 P점이 O의 더 왼쪽이었다라고만 하면은 그 거리가 얼마인지 상관없어지게 될 O는 0테슬라인 지점이라서 가능했던 방법입니다. 자, 이런 방법도 있다라는 거, 뭐 정석적인 방법과 풀이하는 방법 하나 또 소개를 했는데, 뭐 나머지 문제들 여러분들이 이제 좀 숙제로 풀어오고 우리 다음 시간에 같이 좀 검토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기 나오는 내용 중에서 조금 고리타분한 내용 또는 현 교과 과정에 딱 적합하지 않은 문제도 조금 있어요. 193번, 194번인데 요거는 지금 굳이 풀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는데 이런 것도 의미는 있으니까 일단 실어는 놨는데요. 193번, 4번 정도만 빼고 나머지 문제들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계산 과정이 약간 까다로울 수는 있긴 있는데 요것들 숙제로 풀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일단 하고요. 여러분들 요쪽 2단원 후반부 부분이 약간 까다로운 문제도 들어있으니까 요쪽 앞으로 이제 다음 시간 정도까지 좀 신경 써서 공부할 때 좀 집중 좀 했으면 좋겠고요. 수업 오늘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질문 있는 사람만 개별 질문 몇 개 더 하고 없는 사람은 집에 가도 좋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